시선을 돌린다 이재명 대표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당내 사정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런데 주로 많이 얘기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요즘에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슈민이 무슨 유민이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이 향기 좋은 멍게 대체 누가 찾을 것입니까? 앞으로 김이 오염이 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핵 오염수가 아니라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저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최근에 무슨 이 시도당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무슨 이렇게 반대하는 현수막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뭐 개수를 세와라 그러지 않았다 오늘 막 그거 반박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일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6시부터 중국 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만찬을 좀 경험하고 있다는데 중국 측에서 요청을 했고 성사가 됐는데 예고되기로는요, 알려지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동 대책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수영 전 위원께. 일단요, 이 만남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사실은 신임 대사의 경우 인사차 당대표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당대표가 새로 정해지면 각국의 대사들이 또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경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만남의 장소가 중국 대사관저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뽑혀요. 그래서 이게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민주당과 중국 대사관이 무슨 연대를 맺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싱하이밍 대사가 먼저 제안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안했는데 사실은 이 두 분이 지난해 11월에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만나가지고 그 대표 취임한 이후 또 그 대사 취임한 이후 양쪽 현안 협의하고 논의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게 이례적으로 보통 싱하이밍 대사가 국회 주변에서 정치권 인사를 만나는데 관저로 초대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뒷얘기를 보니까 더 웃긴 거는 바로 어저께 김기현 대표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색 갖추려고 한 거겠죠. 여야 대표를 다 초대했다. 근데 예. 당연히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일정이 안 되니까 거절했겠죠. 안 갔고. 저는 그래서 이 싱하이밍 대사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어저께 우리가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간했는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발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우리의 외교 전략을 기술하는 기본 지침서 같은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을 얘기한 다음에 일본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다음에 중국이 기술됐어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감지가 됐을 테고. 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마침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뭔가 고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한중이 공동 대처하자라는 또 공동얘기 맞아떨어져 가지고 예.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빌미로 중국과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적인 국가적 이슈로서 계속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었고 예. 그것을 간파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 전략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남으로써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이 양장한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오늘 만찬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야당 대표가 예. 뭐 대사 만날 수 있죠. 예. 저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또 주한 미군 대사를 만나서 양국의 현안도 논의해야죠. 그게 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할 수는 있으나 싱하이밍 대사가 바로 김기현 대표에게 하루 전날에 오라 한 것은 정말 이 부분이 또 어떤 또 약간의 역작이 예. 있을 수 있게 알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사실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경각심 주장 이런 건 뭐 알겠어요. 이런 내용이. 근데 지금 민주당 당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오염수 문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여당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 저는 왜 이걸 시선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문제 아니에요? 아주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아무런 예를 들면 대답이 없잖아요. 오히려 일본의 입장들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예. 오히려 직무유기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무슨 자기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서 시선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문제를 야당이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거고요. 또 중국 대사 만난 거 감사해야죠, 오히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만 중국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삐뚤어져 있어요, 사이가. 미국의 앨런 재무부 장관 예. 무슨 예를 들면 디커플링이냐, 딜스킹이다. 디커플링하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재앙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EU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과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만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당대표가 중국 대사와 만나서 소위 지금 현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예. 이재명 당대표가 여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이런 틈새들을 메워가는 예결을 하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또 오히려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 외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을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고마워하고 중국 대사 만났으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예. 외교부 장관이든 누구든 와서 물어보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땐 올바른 정치 아닙니까? 왜 이렇게 협량의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간 만남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마 끝나고 나면 글쎄요 어떤 내용들인가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천안함 관련된 발언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논란이 됐죠. 오늘 전 천안함 함장을 따로 복대 만났다고 하죠. 그 내용 여기 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는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 만나서 사과했고요. 오늘 최원일 전 함장 비공개로 만나서 뭐 사과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요 내용인데요. 아직 어떤 모습인지는 영상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한 예의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최원일 전 함장이 여기 좀 크게 볼까요? 뭐 글씨가 좀 작은데요. 뭐 만났다고 본인이 이제 밝혔어요.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 만났다. 당사자 만났다. 근데 여러 가지 약간 좀 흥분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약간 격한 반응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만났다는 사실 좀 확인해 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정기랑 교수님.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나면 안 될까요? 그걸 최원일 전 함장이 약간 요청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권칠승 대변인만 만나고 그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거든요. 따로 만나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무한 책임은 이제 혁신이 문제와 관련된 혁신 현장 인선과 관련된 입장이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죠. 예.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권칠승 그 수석 대변인이 예. 생존 장병도 만나고 최 전 함장도 만나서 사과를 한 것은 저는 그나마 잘한 일이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최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예. 사과 없이는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도 정치적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측면을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시 돌아가서요. 저는 어떤 형태가 됐든 예. 사후에 권칠승 대변인이 행동을 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그 발언, 소위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이 발언은 야당의 어떤
이 몰상식 수준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막말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낯짝 누구 이렇게 기억을 하고 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실제로 46명의 장병을 죽인 건 북한이지 최 전 함장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최 전 함장은 마지막까지 사실은 생존자들을 구하겠다면서 그렇습니다. 퇴선을 거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아.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건 분명히 팩트도 틀렸고 또 그 시점도 잘못됐다. 예. 현충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로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발언이다. 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예. 이재명 대표의 면담과 이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국민의힘의 요구 이전에 예. 저는 권칠승 대변인이 본인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겠다. 예. 그래서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도 도움이 될 뿐만 그 아니라 거치라는 거는 대변인 자리를 저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변인직을 당연히 내려놓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이 곧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입장은 없고 일단 오늘 만나서 뭐 사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권칠승 대변인을 약간 두둔하는 듯한 얘기를 인터뷰에서 계속하면서 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대목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도 저 화면은 처음 봤는데 저도 어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충원. 근데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경호원들이 상당히 대통령이 지금 옆에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저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고 지금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원일 전 함장이 현충일 행사장에 뭐 외교사절 있는 그쪽, 당대표가 있는 쪽으로 왜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느냐.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게요. 글쎄요, 뭐 정부 인사가 경호 차원에서 저런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은 예. 그건 뭐 다른 측면이죠.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미 발언을 통해서 예. 근데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잘못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천안함 생존자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저분이. 아니 현충일 추모식에 당사자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잖아요. 행사에 사실 초대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당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 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면박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일각에서는 사과를 하고 일각에서는 면박을 주고 그러면 민주당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냐 입장이 뭐냐라고 함장이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아무런 또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세요. 예. 이게 뭐냐라고 말씀 없고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만 그 책임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구한 거 보면은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하지만 예. 지금 민주당 대표 내지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댓글 같은 걸 또 다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저런 2차 가해, 3차 가해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지지자분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셔야죠, 당대표께서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진정한 사과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진정하게 느끼면 예.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원들의 2차 가해가 없도록 막아주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예. 이재명 당대표께서 전 고민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민 너무 길어지면 그렇고 하니까 얼른 대책을 내놓으시고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사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몰군경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은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정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서 이걸 논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소모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는요.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